네, 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중화 반응이라고 제목이 써 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190페이지, 191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의 저의 목표는 뭐냐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수업을 하는 게 목표인데요. 왜냐면 지금 야자 시간이야. 그래서 난 교무실이고 몇몇 제 친구들이 지금 야자실에서 공부를 해요. 오늘은 절대 흥분 금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 산과 염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산을 띠는 물질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얘기했고 염기를 띠는 물질을 염기성이라고 했네요. 이때 산을 띠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어떤 이온을 포함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쵸? 수소이온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때 수소이온을 표현하는 방법은 H 플러스라고 얘기했네요. 반면에 염기를 띠는 물질을 염기성이라고 할 때 이때 염기는 어떤 이온이라고요? 그죠? 수산화 이온이라고 읽고 OH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자, 이 산성과 염기성 물질의 공통점이 뭐였을까? 둘 다 수용액 상태에서 무슨 화가 일어난다. 그쵸? 이온화가 일어나서 뭐가 흐른다? 맞아요. 전류가 흘러서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산성 같은 경우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했던 반면 염기성 물질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했고요. 산성은 금속과 달걀 껍데기와 반응을 잘했던 반면 염기성은 하지 않았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산과 염기를 활용해서 중화 반응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화 반응이에요. 자, 먼저 이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뭔지 개념 정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화 반응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중성화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성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뭐와 뭘 섞으면 중성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배운 물질은 산성과 염기성이 있는데요. 얘네는 좀 반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얘네를 뭔가 중간적인 성질을 갖게끔 하려면 얘네 두 개를 섞으면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화 반응을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뭐와 뭘 섞을 거냐면 산과 염기를 섞습니다. 이 산과 염기를 섞는 요 행위 자체를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산과 염기를 섞으면 얘가 점점 무슨 상태가 되어 갈 거냐면 중성화 되어 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과 염기가 섞이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가장 대표적인 산의 물질과 가장 대표적인 염기의 물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이에 뭐 있었어요? 그저 산성 물질은 뭐 염산도 있고 질산도 있고 황산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쓸 거냐면 염산 써보도록 할게요. HC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 하나 쓸 거냐면 그저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NaOH라고 쓰고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네를 섞을 거야. 염산 수용액과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섞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둘 다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무슨 화가 일어난다? 그죠? 염산, 묽은 염산도 수산화 나트륨도 둘 다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면 이온화 상태가 된다고요. 이온화라고 하는 건 HCl이 H와 Cl로 이렇게 나뉘면서 H는 양이온으로 그 다음에 염소는 음이온이 되는 것을 이 HCl의 이온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수산화 나트륨도 분리가 일어나는데요. Na와 OH가 이렇게 나뉘면서 Na는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그쵸? Na는 양이온으로 OH 수산화는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현상입니다.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둘 다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염탐을 한번 해봅시다. 자, H 플러스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에 뭐 있어? OH 마이너스가 여기 있다. 이때 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서로 결합이 일어납니다. 얘는 양이온이고 이 수소는 양이온이고 그 다음에 수산화는 음이온이잖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결합을 하면서 자, 수소 몇 개 돼요? 그죠? 여기 수소 이온 있고 여기 수산화 이온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소 두 개 합쳤더니 H2 됐고 그 다음에 산소 몇 개 돼? 맞아.
산소 한 개니까 O 붙여주면 되거든. 결과적으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합쳐져서 뭘 형성했냐면 H2O 물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적을게요.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던 이 물입니다. H2O예요. 산과 염기가 섞이잖아요. 산성과 염기성이 섞이면 무조건 뭐가 튀어나오냐면 반드시 물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중화 반응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산성과 염기성이 합쳐지면서 물을 형성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 꼭 물이 나와야 한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실게요. 물이 형성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때 물만 형성되고 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은 미안해요.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얘네도 역시 지들끼리 이온 결합을 할 수 있어. 나트륨 양이온이고 염소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서로 이온 결합을 하는데, 자, 조금 전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과 NA와 Na 양이온과 Cl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 그쵸? NaCl이라고 쓰고 우린 염화나트륨이라고 읽거든요. 자, 이때 산성과 염기성 물질이 합쳐져서 일부는 물을 형성을 했고요. 물을 형성하고 남은 나머지 물질을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물을 제외한 나머지 이 물질을 뭐라고 일컫냐면 염이라고 합니다. 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염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중화 반응을 할 때는 반드시 물이 형성된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중화 반응에서 물이 형성될 때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몇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화 반응에서 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이온이 있었습니다. 산성에서 필요로 하는 이온의 이름은 뭐예요? 그죠? 산성 물질에서 우리가 필요로 했던 이온은 바로 수소 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에서 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이온은 무슨 이온이었어? 그죠? OH-라고 쓰고 수산화 이온이라고 했거든요. 자, 산성 물질에서는 수소 이온과 일부는 이온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에서는 어떤 물질의 양 이온과 그 다음에 OH-라는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때 산을 띠는 수소 이온과 염기를 띠는 이 수산화 이온이 결합해서 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물을 형성하는 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이 이온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물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이온이다. 그래서 알자 이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그때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온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었으니 얘를 알자 이온이라고 부르고요. 물을 형성하지 않는 나머지 이온들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염을 형성했던 이온들이 있었잖아. 자, 염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염소 음이온이 있었고요. 수산화 나트륨에서는 나트륨 양이온이 물을 형성하지 않고 따로 남아 있었죠. 이러한 이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경꾼 이온은 말 그대로 물과는 관련이 없는 그냥 물이 형성되는 걸 구경한다.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물을 형성할 때 필요한 이온을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구나. 요거 용어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그 다음에 중화 반응에서 물을 형성할 때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각각 몇 개씩 필요할까요? 그쵸. 물이라고 하는 건 H2O라고 해서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합쳐지면 물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물을 만들 때 필요한 알자 이온이 바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라고 했는데 얘네가 몇 개씩 있으면 물 하나를 만들 수 있어. 그쵸. 수소 이온 1개에다가 수산화 이온 1개만 있으면 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중화 반응에서 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그쵸.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서로 1대1로 반응한다. 그러면 물을 형성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물을 형성할 때의 이온의 이름을 우리가 알자 이온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알자 이온의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각각 1대1로 반응한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알자 이온은 물을 만드는 이온,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은 물을 만드는 이온 외에 나머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알자 이온 반응식,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의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말 그대로 물을 형성할 때의 이온 반응식을 우리가 얘기하고요. 구경꾼 이온 반응식은 그 외에 나머지 이온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물을 형성할 때의 알자 이온 반응식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물을 형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온 뭐가 있었냐면 수소 이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염기에선 우리가 수산화 이온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랬더니 뭘 형성했냐면 H2O라고 하는 물을 형성을 했고요. 구경꾼 이온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로 들었던 것 중에는 나트륨 양 이온과 그 다음에 염소 이온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NaCl이라는 이온 결합을 하는데, 이때 이 NaCl을 뭐라고 불렀냐면 염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반응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합쳐져서 물과 염을 형성하는 반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화반응과 관련해서 두 번째 내용 중화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중화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열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중화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산성과 염기성이 합쳐지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때 산성과 염기성이 합쳐지면서 뭘 형성한다고 했냐면 물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물을 형성하는 동안에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산성과 염기성이 합쳐져서 물을 형성하는 동안 열이 발생할 건데 그때의 열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얘들아, 이 중화열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생성될수록 높아질 것 같아요? 적게 생성될수록 높아질 것 같아요? 그죠? 중화열은 물이 형성하는 동안에 열이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형성될수록 온도, 중화열도 역시 높아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쓸게요. 물이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중화열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화열이 언제 크고 언제 작아지는지에 대한 걸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했듯이 얘 두 개를 써보도록 할게요. 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냐면 HCl, 묽은 염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 뭐가 있냐면 NaOH라고 해서 수산화 나트륨 사용하고 있잖아요. 얘네 두 물질을 섞을 거야. 근데 얼마큼씩 섞을 거냐면 염산 10, 20, 30, 40, 50 요렇게.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은 거꾸로 30, 20, 10 요렇게 섞어 볼게요. 요때 이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섞고 나면 지금 이 섞은 물질의 액성이, 그러니까 섞고 나서 의 결과물이 산성을 띠겠느냐 염기성을 띠겠느냐 중성을 띠겠느냐 이걸 알아보는 걸 우리가 액성이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개념 말씀드렸어요. 액성을 여러분들이 따져 주셔야 하고요. 이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합쳐졌을 때 과연 물이 얼만큼 형성될 수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먼저 산성 물질은 HCl과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이 수산화 나트륨이 합쳐질 거예요. 이때 얘네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 그저 우리는 물을 형성할 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HCl에서 수소 이온 몇 개 나와요? 그죠? 한 개 나오죠? NaOH에서 수산화 이온 몇 개 나와요? 맞아요. 한 개 나와요. 그래서 이 HCl과 NaOH 역시 몇 대 몇으로 반응할 거냐면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보시면 묽은 염산은 10만큼 넣었는데 수산화 나트륨 50만큼 넣었어. 이거 어떤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간 거야? 그쵸? 염기성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 얘는 최종적으로 염기겠어요? 중성이겠어요? 산성이겠어요? 그죠? 얘는 염기성을 띠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 보시면 염산은 20인데 수산화 나트륨이 40이야. 이거 산성, 중성, 염기성? 맞아요. 얘도 염기성 물질이 더 많으니까 최종적으로 염기를 띠겠네요. 세 번째 경우 보시면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둘 다 30만큼씩 있습니다. 같은 양만큼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상태? 맞아요. 중성 상태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는 둘 다 묽은 염산이 40과 50으로 더 많은 경우거든요. 얘네 두 개 다 무슨 상태야? 그죠? 둘 다 산성 상태를 띠게 될 겁니다. 잘했어요. 액성 잘 따져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물이 얼만큼 형성되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 보시면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1대1로 반응할 건데 염산은 10만큼, 수산화 나트륨 50만큼 있거든. 여기에서 물을 만들 때 참여한 액체는 얼만큼씩? 그죠? 산성 물질이 10만큼씩밖에 없기 때문에 산성 물질 10과 염기성 물질 50개 중에서 50 중에서 10만큼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물은 둘 다 10씩 반응을 해서 요만큼만 물이 형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 보시면 얘는 염산이 20만큼, 수산화 나트륨이 40만큼이니까 수산화 나트륨 40에서 얼만큼만 반응하는 거야? 그쵸? 20만큼만 반응해서 물을 형성할 거거든. 그래서 얘는 20씩 반응을 할 겁니다. 세 번째 경우 보시면 얼만큼씩 반응해? 그죠? 둘 다 30씩 있기 때문에 얘는 30ml만큼씩 반응을 할 거고, 네 번째 건 염산은 40인데 수산화 나트륨은 20이야. 그럼 얘는 얼만큼씩 반응해야 돼? 그죠? 염기성 물질이 20밖에 없기 때문에 염산도 역시 20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20씩 반응할 거예요. 마지막 경우 수산화 나트륨이 10밖에 없기 때문에 염산도 50 중에 10만큼씩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만큼 물이 생길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물이 점점 많이 형성되었어요? 아니면 많이 형성되다가 줄었어요? 그쵸? 많이 형성되다가 10에서 30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10으로 줄었거든요. 이 5개의 경우 중에 중화열은 언제가 제일 높을까? 자,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야. 언제 중화열이 제일 커야 돼? 그죠? 둘 다 30씩 섞었을 때 이 3번의 경우가 중화열이 제일 커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중화열을 제가 정의할 때 물이 많이 형성될수록 그저 물이 많이 형성될수록 온도가 높게 측정되어 중화열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5가지 경우에서는 산성과 염기성이 같은 양만큼 섞인 이 30, 30의 경우가 물이 제일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중화열이 가장 클 거고요. 이 경우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가로축에다가는 뭘 쓸 거냐면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얼만큼씩 섞었지 이걸 쓸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이렇게 쓰고 10, 20, 30, 40, 50 마찬가지로 수산화 나트륨 거꾸로였으니까 이렇게요. 두 액체를 섞은 양이라고 가로축을 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두 액체를 섞었을 때의 온도를 측정한다고요. 자, 이때 이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10, 50, 그 다음에 뭐 20, 40, 30, 30 이렇게 섞었을 때 언제 물이 제일 많이 형성된다 했어. 그죠? 둘 다 같은 양만큼 섞었을 때 30씩 섞었을 때 물이 제일 많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온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물이 점점점 많이 형성되었다가 다시 양이 줄어들었으므로 온도도 역시 점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점점 줄어야 합니다. 온도가 언제 가장 높아야 되냐면 그죠? 물이 제일 많이 형성되었을 때 30, 30씩 섞였을 때 열이 제일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 가운데 부분이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이 되어야 하고요. 이때 온도가 가장 높은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장 많이 형성된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는 둘 다 같은 양만큼 섞였을 때 물이 제일 많이 형성되었으므로 이때가 요 30씩 섞였을 때가 중화 지점이구나, 중화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형성하는 반응이 이게 중화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물을 형성하는 동안에 뭐가 발생한다고 했냐면 열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이 열의 이름을 바로 중화열이라고 했네요. 중화열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형성될수록 크다, 물이 적게 형성될수록 크다. 그죠? 물이 많이 형성될수록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중화점이라고 하는
하는 건 물이 최대로 형성돼서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한다고요. 자, 정말 다행스럽게도 중화 반응의 내용은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중화 반응의 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의 예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생선 비린내. 자, 생선 비린내 나면 이것을 뿌려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뿌린다예요. 그쵸? 들어보셨을 텐데 레몬즙 뿌려요 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을 띈대. 그래서 산성을 띠는 레몬즙을 뿌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냄새가 덜 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벌레 쏘인 거, 뭐 벌에 쏘인 경우 한번 볼게요. 벌에 쏘였을 때는 우리가 뭘 사용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암모니아수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는 산성이었어, 염기성이었어. 그죠? 이 암모니아수 바로 염기성 물질이었거든요. 이 염기성 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벌에 쏘였을 때 이 벌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 바로 산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염기성 물질을 이용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산제예요. 제산제. 이 제산제는 소화제의 일종인데요. 얘도 역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염기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 있잖아, 위. 위에서는 위산이 나오는데요. 이 위산이 바로 무슨 성질일까? 맞아, 산성이야, 산성. 근데 이때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우리 위가 속쓰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염기를 띠고 있는 제산제를 먹음으로써 이제 속쓰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산성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 그러면 토양이 어떻게 되냐면 토양도 역시 나 뭐라고 쓰냐 산성화. 산성비가 많이 오면 땅이 산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작물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린 이 토양을 다시 중성화 시키기 위하여 뭘 사용을 할 거냐면 이 산성화된 토양에다가는 석회가루를 뿌려요. 석회가루. 이 석회가루도 역시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뿌림으로 인하여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키는 그러한 예들이 중화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요. 자, 요 정도로 하시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산화 환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산성과 염기성이었거든요. 중화 반응까지 하시면 우리 화학과 관련된 대체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를 하셨고, 노트 필기 잘 해 놓으시면서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